뉴스로. 뉴스로? 뉴스로. 뉴스로.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2016년 5월부터 학교 안팎의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의 뉴스로 사랑받아온 뉴스위.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사실 좀 서운했는데요. 드디어 뉴스위가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형식으로 특별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외 다양한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뉴스를 만나는 시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색다른 청소년의 뉴스, 뉴스위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역사에 남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명장면과 함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한 순간이었는데요. 뉴스로 보는 사회, 오늘 심층 뉴스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비핵화, 경제협력, 민심, 미중일의 시각까지 키워드를 통해 뉴스캐스터가 분석한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본격 뉴스 체크에서 이어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비핵화였죠. 이 비핵화에 대해서 방성훈 기자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되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연일 화제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쇄 행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잘 나아가는 듯 보였는데요. 갑자기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번복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정세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4일 날 북한이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이지 아직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완전히 다 폐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비해서 남한과 북한이 힘의 균형을 위해 이제 핵을 반반씩 나눠 가지는 게 맞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 뭐 남북이 핵을 반반 나눠 가진다 이거는 남북한 그러니까 즉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한 것과 굉장히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북한이 이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 자체가 일단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 폐기가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천천히 이제 남북이 또 합의를 하고 해서 이루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 북한이 직접 26일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줬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앞으로 대화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재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한과 북한이 핵을 나눠 가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평화가 아닌 오히려 전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개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제 경제협력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가장 경제협력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건 이제 개성공단이겠죠. 하지만 개성공단이 이제 2016년에 닫힌 이후로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이 개성공단은 언제쯤 열려야 좋을까요? 우선 지금 계속 변화하는 정세로 남북 관계로 개성공단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분히 진행할 것이고 또 시설 점검을 위한 북방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야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통일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통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열려서
교류를 그쵸.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제 DMZ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무장지대가 이제 70년 동안 대립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 비무장지대의 환경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를 만약에 뭐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유원지 정도로 만들면은 경제 협력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인데요. 일단 DMZ 자체가 지금 현재 생태적으로 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곳을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공원 정도로 만든다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곳을 평화지대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금방 진행되지는 못할 것 같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 매설돼 있는 지뢰들을 파악하고 해체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민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됨으로써 많은 민심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변지혜 기자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민심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네.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정치권에서도 뭐 굉장히 모두가 호응하는 분위기긴 한데 또 한 당은 야당이죠. 네, 야당 중에 제일 야당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 피셜로는 이제 그런 공식적인 네네. 그런 뭐 무대를 갖추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원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 꼭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두 분 이제 정상이시니까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만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더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좀 서스럼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국민들 정서가 원래 예전에 김정은 하면 굉장히 뭐 나쁘고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좀 귀엽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 이미지가 좀 미화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럽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본인이 독재를 하고 있는 독재자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자신의 가족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너무 그 한 사람의 이미지가 미화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러운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느 날 SNS에서 한번 글을 본 게 있는데 김정은에 속지 마라. 김정은은 인권유린자고 독재자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지금 많이 포장된 이미지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포악한 독재자의 이미지였다가 갑자기 친근한 동네 형 정도의 이미지로 생각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미중일의 시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예린 기자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우선 우리 일본 아베 총리는 이제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언급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문 대통령님을 되게 높이 찬사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은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우리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경제 분야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리커창 이제 그분이 경제 분야에서 이제 실제 협력을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또 삼국이 협력을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핵화를 추진하고 또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CBS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제 북미 회담을 좀 되게 재개하기 위해서 되게 헌신적이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보면 집합을 해보면 북한은 이제 비핵화를 좀 더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북미 회담은 또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 사실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세 나라 모두에게 손해될 게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좀 전 세계를 자기의 주도권 아래 놓으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북한과 미국이 과연 잘 섞일 수 있을까요? 싸울 것 같거든요, 전. 이런 북미 정상회담을 애초에 취소했던 것 자체가 트럼프의 의도된 수였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를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약간 긴장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썩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이랑 약간 트럼프 제가 볼 때는 약간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성격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약간 어떤 면에서요? 뭔가 딱 느껴지잖아요. 뭐 이미지가 딱 약간 둘이 뭔가 약간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널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네네. 약간 주도권을 잡고 이 하나의 깃대를 놓고 굉장히 둘이 경쟁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트럼프가 참 트럼프의 마음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한 나라끼리 정상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뭐 내가 동네 옆 친구를 약속했다 깨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전 세계적인 약속이고 합의인데 이걸 또 깼다가 다시 붙였다가 또 세계를 들었다 놨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쵸. 크지 않나. 그죠. 중재의 역할이 클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많이 그쵸, 힘드실 그쵸. 거예요. 한중일은 사실 서로가 이득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다들 찬성을 하는 분위기고요. 미국이 이제 살짝 북한의 핵 비핵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자기들의 핵을 좀 더 유일한 무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요. 통일이라는 이름 밑에 이제 북한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핵이 없어짐으로써 조금 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만 핵을 없애면 되느냐? 그쵸, 그건 또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상해요, 사실. 아니 미국은 지네는 자기들은 2만 핵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 니네는 아직 힘이 없어서 작아서 안 돼. 근데 미국은 약간 절제가 가능한데 북한은 근데 그게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미국은 절제가 여러분 미국은 절제가 가능한데 북한은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좀 상황이 다르죠, 두 맞아.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다르긴 하죠. 때문이죠. 북한이 좀 더 근데- 무서워. 아니 근데 그게 또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없애기에 노력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핵은 그냥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인데. 미중일 의견 아까 모아봤을 때 세 네. 나라가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했는데 과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찬성하는가 이게 맞아요. 좀 의문이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까? 아니면 속내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이 평화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비핵화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속내는 북한의 독립적인 그 행동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 좋다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아니다 하면은 너무 눈에 띄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그쵸, 이제 표면적으로는 물타기를 좋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서 또 이제 몰래 북한이 한 번 더 만나고 그렇죠. 또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4개의 키워드로 계속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자님들이 자신의 주제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성훈 기자님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비핵화에 대한 제 소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락가락 정세에도 뚝심 있는 비핵화. 네, 좋습니다. 변재 기자님. 네, 모두가 아는 민심 자유한국당만 모른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세게 나가시네요. 네. 네, 강력합니다. 네, 윤예린 기자님. 저는 미중일의 의견이 모두 긍정적인 걸 보고 이제 오늘의 세계는 맑음으로 하겠습니다. 세계는 말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롤러코스터 위의 남북 경제 협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였던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지만 서로를 마주보고선 지금 우리는 그 사필 규정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있는데?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갈 약속 앞에서 기분 좋은 뉴스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이 뉴스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미디어 경청 청소년 방송 뉴스 위였습니다.